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총선이 이제 25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율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가 아니고 20%포인트 정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게 두 번은 더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총선 승리에 가장 간절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동훈이고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물론 송은재TV도 간절하게 이번 총선만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송은재TV 제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본격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송은재TV에 제 방송을 하는 이 방향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언제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지금 이재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재명 조국, 저 비리 집단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다 지지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는 누가 뭐래도 전쟁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이죠. 가장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보다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섰다면, 승리 쪽으로 방향이 섰다면 그쪽으로 집중하는 이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의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 또 구독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고 또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모두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위기입니다. 간단하게 도태우 장해찬을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송은재TV 댓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사과, 금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가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입니다. 그 다음 의대 증원 문제.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시간을 끌게 되면서 의대 증원은 맞지만 이 정부가 좀 더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 기자들과 선후배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언론 테러에 대해서 80년대에 있었던 섬뜩한 언론 테러에 대해서 특히 MBC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치권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큰 위기다라고 느낄 겁니다. 누구나 이 총선 승리를 바라지만 이 총선 승리를 직접 이루어내야 되는 그 책임감 면에서는 지금 전체 여권 전체에서 한동훈이 느끼는 이 책임감, 이 무게감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동훈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였습니다. 이 전국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고 메시지 능력이 뛰어난 상황에서 정말 사심 없이 이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소위 언론이 따라가지 못하고 유권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능력, 메시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또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를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대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동훈의 고통스러운 결정이 읽히는 대목이
어제 광주에서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층과 맞서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참 힘들 겁니다. 이 대구 또 영남 전체 장해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은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언제나 국민의힘이 위기일 때마다 언제나 국민의힘을 지켜온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부모 같은 곳, 어머니 같은 곳이죠. 그쪽에서 지금 도태우 장해찬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의 뜻입니다. 한동훈이 도태우 장해찬을 잘랐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도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관위에서 한 번 더 재심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그것마저 한동훈 위원장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 장해찬만은 안고 가겠다. 이게 20살, 21살 뭐 이럴 때 소설을 쓴답시고 그때 한 이야기들인데 이 장해찬은 안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또 장해찬이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랐습니다. 이유는 서울 수도권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지율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입니다. 양쪽 다 정체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문제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은 15%포인트가 빠지고 민주당은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무려 23%포인트가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가 훌쩍 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2%포인트긴 하지만 일주일 만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서너 번 또는 크게는 2번 정도는 이 지지율이 출렁이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총선은 뭐 하루가 1년 같습니다. 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후보들은 현장에 나가면 표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1000표, 2000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몇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립니다. 1000표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자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는 또 지역구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는 좀 다르지만 아무리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이 좋아도 어느 한 지역에서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고 나면 사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도 당선 하나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모두 사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또 대통령 선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도태우 장해찬을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이 처리를 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한동훈으로서는 도태우 장해찬 안고 가고 싶은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버티지를 못한다. 여기에서 앞으로도 25일은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도태우 장해찬을 안고 이걸 뚫어나가는 방법. 결국은 수도권입니다. 호남을 챙기는 것도 수도권 때문이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당선시키겠다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역별로 3석이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겠습니까?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서울. 참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그 결정이 늦었습니다. 이게 재심에 재심을 하고 어제 밤까지 장해찬은 고민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170석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숫자까지 제시를 하면서 소위 뻥 쳤습니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지금 140석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130에서 140석. 이걸 놓고 지금 양당이 박빙의 승부다. 서울은 투표를 3, 4일 앞두고도 10%포인트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현안에 대해서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도태우 장해찬을 안고서 이걸 뚫어내는 방법에서 한동훈의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이걸 지금 다른 부분들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태우 장해찬이 한 문제라면 이걸 안고 뚫고 나가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종섭, 물가, 의대 증원, 뭐 황상무까지 막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해찬까지를 버리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에서 많은 뭐 회원분들, 구독자분들도 정말 섭섭하다. 대구 뒤집어지고 뭐 부산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이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층에 맞서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제가 어떤 이 보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방송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데 라는 생각까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이종섭 논란, 대통령실에서 저한테도 매일같이 엄청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고 선거 공작이다. 이 이종섭에 대해서 공수처가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총선입니다. 참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이종섭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서 공수처의 조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조사해달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 대처도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물가입니다. 이 물가나 이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 많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여당이나 정부는 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매 시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물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의대 증원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부분에 국민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끝까지 정부는 대화하겠다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지지층도 중요한 국민입니다. 도태우 장해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귀담아 듣는 이 반대 목소리는 이겁니다. 도태우 장해찬이 정말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왜 민주당의 광주에 저런 공격에 흔들리느냐? 언제까지 광주에 흔들릴 것이냐? 5.18에 흔들릴 것이냐? 장해찬 어린 시절에 한 그 부분에 민주당의 공격에 왜 국민의힘은 가볍게 흔들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권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조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현실을 참 많은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국민의힘이 170석 뭐 과반은 넘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 오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도태우 장해찬, 이 민주당은 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배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리 집단이지 않습니까? 공천, 저렇게 하는 공천 헌정사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한 표라도 더 받는 쪽이 이깁니다. 지면 모두 사표입니다. 그 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대구, 부산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이 한동훈에게 바라는 것은, 한동훈에게 뭐 경고도 주고 또 바라는 것은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 뭐 좋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로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걸로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길을 한동훈은 찾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그래서 고민이 뭐 아무 성과 없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말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도태우 장해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종섭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미적미적 하는데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바로 들어와야 합니다. 호주와의 그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총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됩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빨리 불러달라 조사받고 가겠다라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종섭에 대한 공격이 그냥 트집 잡기고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가 매일같이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이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어려운 그 부분을 공감하기 위해서 여당은, 여권은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기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농담 많이 하는 편이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은 선거입니다. 선거,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잘못했다면 수습을 해야 합니다. 수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민주당의 저 공격에, 광주의 저 트집에 흔들리는 게 맞느냐? 흔들리는 쪽으로, 교정을 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결단을 내렸다면 여기로 방향을 잡고, 승부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25일 동안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2번은 더 출렁입니다. 2번은 또 지지율에 출렁이는 그런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필요는 없다. 한동훈이 지난 일주일은 한동훈답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실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한동훈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이 도태우, 장해찬, 이종섭, 의대 증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 또 실망이 있어도 국민의힘 당내에서 홍준표를 비롯해서 계속 한동훈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게 셀카만 찍어서 선거가 되겠느냐, 무슨 공천이 호떡 뒤집기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다들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 탐탁지 않은 거죠. 한동훈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그 뒤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바깥에 이재명과 싸우는 것보다 대구에 있는, 부산에 있는 한동훈의 열성 지지층과 싸우는 것이 100배는 더 힘들죠. 이재명과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적이지 않습니까? 또 내부의 총질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위기 극복할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고, 그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만이 이 위기를 뚫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지층에 보여줬고, 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 자질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뚫고 나가는 모습, 이걸 완전히 전환시키는 모습, 대통령실까지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한동훈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미 한동훈이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가닥 방향은 잡았습니다. 물가도 지금 긴급해서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의대 증원 부분도 지금 의대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쪽은 반발을 하고, 또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쪽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무릎을 꿇더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정부니까요. 정부는 국민들의 예산으로 이 국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정부가 꿇어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겠지만요. 황상무 수석 마찬가지고요. 이종섭 마찬가지입니다. 도태우, 장해찬, 저도 이건 장해찬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에 한 이야기고 정치권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고요. 도태우 부부는 이게 한번 심사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하는 것은 이건 한동훈 답지 못하다라고 보는데 안고 가는 부담감, 수도권입니다. 참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도태우 장해찬을 보면서 왜 꼭 정치를 국회의원 출마, 대통령 출마 이것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송은재 TV 방송을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또 송은재 TV에 제 댓글에 회원이나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시는 것도 정치입니다. 넓은 의미에. 왜 모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고 선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뭐 소설가로서 행동을 하고 변호사로서 많은 주장을 했다면 그게 이 정치 국회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정치 틀 안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영역에서 또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모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이게 참 자기가 국회의원에 나서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자기가 그동안 해온 행적에서 언행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좀 추천해 달라 또는 자기를 이 비례대표로 추천해 달라 지원해 달라 뭐 이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당 쪽에서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거의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비례대표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언론인이 아주 괜찮은 언론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자신을 비례대표로 추천해달라,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훌륭하면 지역구에 출마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 언론인을 지금 비례대표 임명하는 게 비례대표의 취지가 아닙니다. 지역구에 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또 지역구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론을 하는 입장에서 추천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치의 영역, 언론의 영역, 그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이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온 언행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방송인으로서의 지지인지 또는 뭐 국회의원 출마하라라는 지지인지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해 가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